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서 물가가 오른다는 기사가 많죠. 그런데 돈을 푼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정부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돈이 풀리는 걸까요? 그럼 반대로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 정부 명의의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풀린 돈이 회수되는 걸까요? 그냥 정부 통장에서 국민들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은 돈의 위치만 이동하는 것이지 시중에 추가로 돈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친구에게 100만 원을 이체해 준다고 시중에 돈이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 그러니까 통화량을 이야기할 때는 M2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 통화량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출이거든요. 개인들이 가계대출을 받아도 통화량이 늘어나고요. 기업에서 기업대출을 받아도 통화량이 늘어나게 돼요. 물론 한국은행,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직접 돈을 찍어내도 통화량이 늘어나긴 하지만 현대금융시장에서는 대출로 인해 늘어나는 통화량이 훨씬 많아요. 대출이 늘어나면 통화량이 늘어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대출은 언제 늘어날까요? 여기서 오래된 고정관념을 하나 내려놓아야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보통은 은행에 예금이 먼저 들어오고 은행은 그 돈으로 대출을 해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현대 금융 시스템은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 은행에 들어온 예금이 없는데 홍길동이 은행에 와서 대출 1억을 신청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은행은 예금이 없어서 돈을 못 빌려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은행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홍길동의 통장에 1억 원을 숫자로 기입만 해주면 되거든요. 대출을 받은 홍길동은 어차피 그 돈을 통장에 입금해 두겠죠? 그러니까 대출이 실행되는 순간 1억 원의 예금이 생겨나게 돼요. 순서만 바뀌었을 뿐 결국 마찬가지가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송금했다고 해도 결국 그 송금액도 은행의 예금이 되니까 마찬가지고요. 다른 은행의 예금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은행의 대출금이 예금으로 오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요.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이런 이유로 예금이 대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출이 예금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은행도 결국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런 규제가 없다면 대출 실행, 예금 창조라는 행위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대출을 늘리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금리 조절을 통해 대출 수요를 조절하고 정부는 LTV, DSR 같은 대출 규제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거예요. 또 바젤3 같은 국제적인 규제를 통해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하게 하고요. 만약 아무런 규제 없이 경제 주체들을 자유롭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돈을 빌리는 것은 본능에 가깝기 때문에 가계, 기업 등은 대출을 늘리려고 할 확률이 높아요. 은행도 대출이 늘어날수록 예대마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출을 늘리려는 방향일 테고요. 그리고 대부분 국가의 그 시점에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는 우선은 돈을 풀어 화랑을 만들고 싶어 해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도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돈을 풀게 하는, 즉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이유가 될 테고요. 결국 개인, 기업, 은행, 정부 모두 다 각 주체의 본능에 맡겨두면 통화량은 계속 늘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럼 이렇게 계속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이 좋은 걸까요? 그렇다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일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